여기 발. 그러면 6주차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음. 시작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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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 회기를 발표할 송성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제가 발표할 부분은 회기인데요. 목차는 이렇게 좀 규제랑 일반적인 선형 모델 위주로 되어 있고, 교재 분량이랑 비슷하게 로지스틱 회기랑 회기 트리는 조금 덜 다뤘고, 마지막에는 그 회기 부분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을 제가 두 가지 정도 용어라고 해야 될지 단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조금 정리해놔서 이 노션 링크를 해놨으니 제 어디일까요? 그 페이지에 해놨으니까 나중에 헷갈리실 때 찾아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이 회기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 선형 회기인데요. 선형 모델은 독립변수 x와 그 x로 인해 나타나는 그 y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기식을 그 선형 회기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x가 원인이 되는 원인 혹은 단순한 상관관계일 수도 있는데 원인이 되는 독립 변수를 x축에 두고 그 원인의 결과로 나오는 종속 변수를 y축에 둡니다. 지금 보시면은 x는 0에서 2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그 x의 값에 따라 지금 y값도 0에서 14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파란색을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파란색이 대충 어디쯤에 위치할까? x가 0.5일 때 y축은 어디쯤에 위치할까? 이 정도의 경향성, 어느 정도에 위치할까를 알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저 빨간 선을 그릴 수 있는 직선의 절편, y절편과 그 개수를 저희가 알아내야 합니다. 그 수학식으로는 이렇게 x가 이 그래프에서는 x가 하나밖에 없지만 만약에 그 원인이 되는 x가 여러 가지일 때 이런 식으로 그 가중치마다 x1 곱하기 w1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인이 좀 더 많을수록 이 개수는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회기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 코딩을 이용해서 사이클런의 리니어 모델 안에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그 클래스를 가져와서 이렇게 핏하고 인터셉트 속성이랑 코이피션트를 줄여서 코이프 어트리뷰트를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절편과 회기 개수를 알아낼 수 있는데요. 절편은 당연히 값을 하나밖에 가지지 않고 회기 개수는 그 y값의 원인이 되는 개수가 많을수록 회기 개수도 따라서 늘어납니다. 그 교재에서 나오는 예제를 따라하면은 뭐 한 개 나오고 많아봐야 저희가 예제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많아봐야 한두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사이클런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교재에서 나온 파라미터 중에 핏 인터셉트랑 노멀라이즈가 있는데 이 핏 인터셉트를 true로 놨을 때 그리고 false로 놨을 때를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해본 건데 확실히 만약에 그 데이터 분포가 y절편이 꼭 필요한 상황이면은 그 당연히 y절편이 있는 편이 데이터를 훨씬 더 잘 설명하겠죠. 출발점이 다르니까. 지금 이 초록색 선은 핏 인터셉트가 false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0에서 하는데 얘가 나름 그 오차를 줄여보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결국에는 그 인터셉트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 인터셉트 이 파라미터 자체도 디폴트가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굳이 false로 지정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노멀라이즈도 true랑 false를 해봤는데 이거는 데이터 자체가 변화지를 정교화돼서 저는 x축이나 y축 값의 범위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려보니까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잘못 그린 걸 수 있는데 제가 나름 생각을 가지고 코딩 해봤을 때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파라미터가 리니어 모델은 단순해서 그런지 파라미터도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미터 이 밖에도 뭐 포지티브, 카피 n 잡수 이런 파라미터 총 5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따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디폴트 모델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기식을 그렸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지표인데 교재에 나와 있던 게 MSE, MAE, MSE, RMSE, 그 다음에 R스퀘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MAP, MAP이랑 수정된 결정계수를 추가했습니다. 처음부터 맨 위에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거는 거꾸로 읽으면 되죠. 민 앱솔루트 에러니까 에러의 앱솔루트를 취하고 민을 구하면은 이 MAE 값이 나옵니다. 그 계산 과정은 이렇게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다음에 그걸 다 합치고 평균을 내면은 이게 에러를 구하는 것이고 이 에러에 여기 이렇게 양쪽에 절대값을 취해서 다 더한 다음에 시그마로 더한 다음에 이걸 n개로 나눠주는 게 MA이고 그 다음에 MSE는 이 오차를 구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ESM 에러를 구하고 이 스퀘어가 빠졌네요. 잠시만요. 에러를 구하고 제곱을 한 거를 시그마로 1부터 n까지 더한 다음에 그거를 또 평균을 냅니다. 이거를 제가 그 K목에서 다른 학교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봤는데 이렇게 제곱을 하는 행위가 어떤 걸 의미할까 했을 때 회기직선에서 좀 더 멀리 있을수록 오차가 커지겠죠? 그런데 이 오차가 이 제곱한다는 것은 소수점을 제곱했을 땐 더 작아지지만 보통 보통 정수를 제곱했을 때는 값이 커집니다. 그 값이 커지는 것은 지수함수를 생각해 보셨을 때 x가 조금씩만 변화하더라도 제곱이 되기 때문에 y축에서는 크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곱한다는 행위는 좀 회기직선에서 멀리 떨어진 값에 대해서 가중치를 좀 더 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냥 재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RMS인데 또 이가 빠졌네요. 방금 MSE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해서 더해주기 때문에 스케일이 우리가 의도치 않게 두 배가 아니라 제곱만큼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커지는 스케일을 다시 원래대로 보정해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준 모습입니다. 에러를 구하고 스퀘어하고 민을 구한 다음에 루트 거꾸로 읽으면 쉽죠. 그래서 공분산과 상관계수 이렇게 써놨는데 공분산의 경우에는 데이터 값이 크면은 그 스케일 값이 커질수록 공분산 값도 커지거나 작아지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의 분산과 다른 데이터 분산을 비교할 때 일정하지 않은 비교 척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그 상관계수가 분모의 이 값의 스케일을 바꿔주기 위해서 분모의 값을 취해주죠. 그것처럼 이렇게 스케일 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MAPE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평가 지표는 아니었는데 그 오차를 구한 다음에 이 오차가 그 실제 값에서 얼마나 나갔는지를 알아내는 값입니다. 오차가 1이든 3이든 그냥 일반 MSE나 RMSE나 오차가 1이나 2나 그 다른 데이터에 대한 설명하는 모델이더라도 오차가 1이나 2면은 그냥 똑같은 1, 2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메이브 값은 실제 값이 1000인데 오차가 1 났다 이러면은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0.001이 되지만 데이터가 마이너스 1에서 1밖에 안 되는데 오차가 1이 났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비율을 퍼센티지를 따져주는 평가 지표입니다. 오차를 구해서 실제 값에서 얼마나 그 값이 실제 값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구해서 그거를 평균 내는 그런 평가 지표입니다. 그 다음은 결정계수인데 결정계수는 분산을 이용해서 평가하는 평가 지표입니다. 보시면 이 MSE 오브 리그레션 라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위에서 구했던 MSE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리그레션 라인에서 리그레션 라인과 실제 데이터의 오차를 구한 다음에 그거에서 MSE를 구하는 건데 이 MSE 오브 에버리지 오브 데이터는 이 위에 그래프를 보면은 아마 평균이 이쯤 오겠죠? 한 10에서 12 사이. 이 직선을 하나 그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MSE를 구해서 분모에 넣어주는 겁니다. 분모에 넣어주고 그 위에 회기직선의 MSE를 구해서 1에서 빼면은 이게 R 스퀘어라는 결정계수가 나오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분산이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잘 설명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정된 결정계수인데요. 이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square는 기존의 결정계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평가지표인데 기존 결정계수는 단순히 y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를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정계수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의미 없는 변수가 많아지면서 과적합이 될 수도 있고 계산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이 k가 독립변수의 개수인데 x 피처의 개수인데 피처의 개수 의미 없는 피처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 결정 개수가 떨어지게 만들어서 독립변수의 개수를 고려하면서 최대한 분산이 비슷하게 모델이 설명하는 분산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존 결정 개수의 단점을 보완한 수정된 혹은 개선된 결정 개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평가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델이 과대적합되었는가 혹은 과소적합되었는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가? 잘 설명을 못한다면은 이 데이터는 먼저 훈련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 훈련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가? 그래서 O라고 했을 때는 핏이 잘 됐거나 아니면 오버피팅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훈련 데이터도 잘 설명하지 못한다면은 모델을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이 독립변수의 개수를 늘려준다던가 혹은 데이터를 더 확보한다던가. 그래서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고 했을 때 훈련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고 했을 때 이 모델이 일반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때 이 트레인 세트의 평가 점수와 검증 세트의 평가 점수를 비교하면서 좀 비슷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모델과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이 모델의 직선 혹은 다항식이면은 곡선이 될 수 있겠죠. 그 시각화를 통해서 좀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시각화 우선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합니다. 훈련 데이터를 잘 설명해서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훈련 데이터 셋에 비해서 검증 데이터 셋의 평가 점수가 굉장히 낮다. 그렇다면은 시각화까지 해봤을 때 과대적합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온 게 이 규제 선형 모델입니다. 이 먼저 규제라 함은 알파라는 값을 주어서 그 독립 변수 혹은 그 선형 개수, 회귀 개수의 값에 페널티를 부여해가지고 크기를 감소시켜 과적합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교재에 나왔던 예제 그래프인데요. 먼저 이 디그리가 1, 4, 15일 때를 나타내고 있는데 1일 때는 직선밖에 못 그리니까 아무래도 이 데이터의 분산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죠. 대충은 표현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럴 때 이거는 언더피팅 되었다. 모델이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디그리가 15일 때 이거는 이렇게 살짝 올랐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거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보시면은 막 그래프가 요동을 치고 있죠. 이렇게 훈련 데이터만 굉장히 잘 설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이 주황색 점선인데 그 주황색 점선에 비해서 이 파란색 이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요동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과대적합되었다고 하고 가운데를 보시면은 이 주황색 점선과 굉장히 거의 똑같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델을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런 주황색 곡선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 파랑 점과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았을 때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일반화 가능한 건강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스테이블 혹은 라버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비용 함수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게 알파 값으로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알파 값을 새로운 비용 함수에 알파 값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RSSW 이 함수는 이 W라는 회귀 개수 벡터를 넣어줬을 때의 그 오차겠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선형 모델에서 사용하던 비용 함수인데 거기다가 이 플러스 알파 곱하기 이 규제를 더해줘서 규제도 고려하면서 일반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까지 고려하게끔 비용 함수를 재정의했습니다. 만약에 이 알파 값이 매우 적다면은 0이나 혹은 0에 가까운 매우 작은 값이라면은 얘는 거의 의미가 없겠죠. 이 두 번째 항은. 따라서 이 기본 선형 모델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규제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알파가 무한대 혹은 매우 큰 값으로 간다면은 이 기존 선형 모델에 비해서 회귀 개수의 합을 줄이는데 좀 더 치중을 하겠죠. 이 원래 데이터 설명하는 것보다 회귀 개수의 합을 줄이는 것에 좀 더 초점을 집중을 하고 회귀 개수를 조정할 것입니다. 모델이. 그래서 이렇게 규제력이 알파 값에 따라간다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 값이 커질수록 규제가 강해진다. 페널티가 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리찌, 라쏘, 그다음에 엘라스틱 넷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제가 TMI로 적어놨는데 이번에 처음에 시행된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시험에서 이 리찌, 라쏘, 엘라스틱 넷에 대한 특징을 묻고 라쏘, L2 정결을 사용함, L2 규제를 사용함, 리찌, 뭐를 사용함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 이 리찌, 라쏘 이름은 아는데 얘네가 규제를 사용한다는 것도 아는데 얘네가 뭘 L1인지 L2인지를 몰라가지고 결국에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빅데이터 분석기사 준비하신다면은 다음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외우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라쏘와 리찌 이 L과 R로 시작하죠. 그래서
라쏘를 왼쪽에 두고 리치를 오른쪽에 둔 다음에 왼쪽부터 1, 2 하면은 라쏘 L1 규제, 리치 L2 규제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제가 해봤습니다. 이제 네, 이건 TMI였고요. 그래서 이 라쏘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쏘는 기존이 RSS 위에서는 RSS라고 썼는데 여기서 MSE라고 썼습니다. 좀 더 MSE가 친숙한 느낌이라 MSE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MSE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 회귀개수의 절대값들의 합을 알파를 곱해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귀개수의 절대값의 합을 같이 비용함수에 고려를 해준 비용에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L1 규제의 특징으로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변수의 회귀개수를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게 피처고 이게 알파 값의 변화에 따른 그 회귀개수의 변화인데 보시면은 이 RM, DIS, 크림, 인더스 이런 그 피처들을 보면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되었고 이 카스는 이미 이 세 번째 칼럼부터 0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회귀개수를 0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어서 피처 셀렉션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리찌를 보면은 리찌는 이 회귀개수의 제곱의 합에다가 알파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L1 규제와 특징이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거는 0으로는 만들지 않는다. 즉 피처 셀렉션은 하지 않는다. 0에 가까운 값을 보일 수도 있지만 피처 셀렉션까지 0으로 만들거나 0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피처 셀렉션의 기능은 없다. 그리고 특이한 거로는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는 사람도 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제곱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이 제곱만 넣어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나중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근데 둘 다 회귀개수를 구하는데 왜 라쏘는 0으로까지 만들고 리찌는 0으로는 안 만들까? 둘 다 최소화하려면은 리찌 입장에서 또 보면은 아무리 소수점을 제곱한다 하더라도 0에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0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작아지고 좋을 텐데 왜 피처 셀렉션 기능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혼자 뇌피셜로 내린 답은 소수점들은 제곱하면서 충분히 작아지니까 0.001 이런 거 제곱하면은 0.00001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제가 관련돼서 구글 영어로도 검색해보고 하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에런놈은 회귀 개수가 둘 다 다르죠. A랑 B가 회귀 개수가 다른데도 똑같이 1이 나옵니다. 그런데 L2놈에 보시면은 이 제곱하고 루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0.707 이런 거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절대값으로 나올 수 있는 범위 값은 결국에는 좀 이 제곱과 스퀘어를 거치는 것에 비해서 좀 더 복잡성이 좀 떨어지겠죠. 나올 수 있는 값이. 그래서 이 L2놈의 솔루션 유니크니스 값의 고유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L2놈은 그런 고유성이 있는데 L1놈은 이렇게 구하나 똑같이 1 나오니까 뭐 0으로 해도 괜찮다. 뭐 이런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파스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밑에 또 설명이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이 블로그에서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재밌다고 흥미 있으시면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엘라스틱 넷입니다. 엘라스틱 넷은 기존 코스트 함수에다가 L1 규제 플러스 L2 규제 둘 다 적용을 한 모델인데 보시면 이 앞에 평균 구하는 부분도 조금 달라졌죠?
2n분의 1. 이 코스트 함수 공식은 사이클런에서 써져 있는 거를 토대로 썼습니다. 교재는 그리고 이 파라미터 중에 알파 값은 기존에도 나오던 파라미터라서 그 규제를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대한 우리가 설정하는 지표죠. 그런데 이 사이클론에서 보니까 그 L1 레이쇼가 있더라고요. 이 L1 레이쇼를 보시면은 어디에 있냐? 여기 하나 L1 규제 하나 있고 L2 규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L1 만약에 R이 1인 경우에 보면은 이게 1 되고 얘는 0 되니까 L2 규제는 아예 사라지겠죠. 그래서 L1 규제만 하고 0으로 둔다. 그러면 L1 규제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1 되니까 알파 곱하기 알파 곱하기 L2 규제에서 L2 규제만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 알파 값을 L1 규제가 L2 규제가 각각 나눠 갖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R 곱하기 R이랑 얘는 1-R이기 때문에 얘가 0.7을 가지면 얘는 0.3밖에 못 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알파 값을 하나만 주고 그 하나에 대해서 L1이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L2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L1 레이쇼를. 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선형 회기 플러스 규제 모델이었고요. 이번에는 로지스틱 회기 모델입니다. 이 로지스틱 회기는 기존의 선형 회기에다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결과값이 0에서 1까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선형 모델과 로지스틱 모델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문제에서 좀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임계점은 뭐 결과값을 가지고 임계점을 조정해 보면서 저희가 전에 배웠던 애큐러시나 프리시전, 리콜 이런 걸 확인하면서 임계값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기존의 여기서 저희가 주로 사용할 만한 파라미터는 페널티랑 C입니다. 그 교재도 나온 파라미터가 페널티랑 C인데 페널티는 우리가 어떤 규제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이고요. 아까 위에서 보셨던 L1, L2, 엘라스틱 넷 셋 다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예 규제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디폴트는 L2로 되어 있습니다. 피처 셀렉션을 하지 않고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로. 그리고 C는 알파의 역수인데요. 기존의 알파 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규제력이 알파를 따라가죠. 알파가 커질수록 규제력이 커졌습니다. 규제가. 페널티가 커졌는데 C는 알파의 역수이기 때문에 그 반대겠죠. C가 작아져야 규제가 강해집니다. 알파는 커져야 규제가 강해지는데 C는 작아져야 규제가 강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X 값의 범위, Y 값의 범위 적어놓은 건데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갈 수 있고 그 함수의 결과값으로 나오는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이 기존 선형 모델에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가기 위해서 오즈라는 개념과 로짓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고 특히 그리고 분류할 때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하는 것 같진 않아서 좀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즈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ADS-B 시험 봤을 때 서술형 답안으로 나온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선형 함수를 통해서 분류 문제에서 선형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고
앞에서 사용했던 규제들을 모두 적용할 수가 있다. L1, L2, 엘라스틱넷 아예 안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 다음은 회기트리입니다. 회기트리는 그 기본 트리 모델에서 할 수 있는 회기 방법인데요.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그리디언트 부스팅 메소드, 모델이었나요? 메소드였나요? XG 부스트, LGBM 모두 저희가 트리 하면은 분류가 좀 더 적합해 보이긴 하지만 회기도 가능은 하다. 이 CART 카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클래시피케이션 앤드 이 카트의 의미가 클래시피케이션 앤드 리그레션 트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카트만 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풀어 쓴 걸 보면은 분류뿐만 아니라 회기도 당연히 가능하겠구나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봤을 때 이거는 파이썬 시각화는 아닌 것 같고 R 시각화 같은데, 파이썬이었나? 잘 기억 안 나네요.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 나무 트리 구조로 이렇게 분할을 했죠. 리프를 분할을 해서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값이 있는데, 이런 결과값이 저는 처음에 저도 어떤 그 컴피티션에서 회기를 할 때 그냥 아는 게 XG 부스트밖에 없으니까 일단 XG 부스트 리그레서로 해봤는데 값이 똑같은 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똑같은 게 여러 가지가 그 유니크 해봤을 때 가질 수 있는 레벨이 여러 가지긴 했지만 똑같은 값을 가지는 게 자꾸 보이니까 이게 모델을 내가 잘못했나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실제로는 리프 노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리프 노드의 값을 평균을 내서 그 평균값만 내보낸다고 합니다. 일종의 과적합 방지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좀 단순하게 트리를 만들고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리 분할 후 결과값은 리프 노드의 평균을 반환합니다. 실제로 리프 노드 여러 개 있겠지만은 그 값들의 평균을 구해서 그 값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금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선형회기는 그냥 x값이 0.1만 변해도 값이 달라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트리가 대소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대소관계만 바뀌지 않으면은 같은 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똑같은 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이 약간 저희가 연속형 변수를 만났을 때 인코딩하는 방법 중에 구간을 나눠서 그 구간의 평균 값으로 대치를 하는 그런 인코딩 방법을 떠올리면은 약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사진 출처는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헷갈리는 용어 정리인데, 저는 이 오차랑 잔차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기준이 회기식을 어느 집단에서 구했는가 라는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기식을 모집단에 대해서 구했을 때는 이 회기식과 실제값의 차이를 오차라고 부르고, 이 회기식을 표본 집단에서 구했을 때는 실제값과 이 회기식의 차이를 잔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실습을 위해서 만든 데이터는 저희가 하나하나 값이 뭐가 있는지 굳이 알아보려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그걸 모집단이라 생각한다면은 저희가 실습하는 거는 에러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음, 아, 표본 집단은 거기서 저희가 임의로 추출을 하거나 혹은 실제로 저희가 모집단에 대해서 설문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보통 표본 집단에 대해서 통계량을 구하니까 그럴 때는 보통 잔차라는 개념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나중에 혹시 시험이라도 나오면은 중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헷갈리시면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교재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옛날에 그 제가 처음 SAI 들어왔을 때 그때도 캐글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때 했던 게 생각나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 멀티 바리에이티브 바리에이트랑 멀티 바리어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전미사가 다르죠. 여긴 에이트로 끝나고 여긴 에이블로 끝나고.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교재에도 첫 페이지에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이 에이트로 끝나는 거는 변량, 에이블로 끝나는 거는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종속 변수랑 이거를 X라고 써놨네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에 대해서 하는 건데 유니바리에이트는 단변량, 그래서 이 종속 변수가 결과값이 하나일 때, 그리고 멀티바리에이트는 종속 변수가 여러 개 나올 때 이렇게 다변량을 말하기 위해서 멀티바리에이트라는 영어 단어로는 이렇게 쓰고, 이 바리에블은 저희가 평소에 아는 그 변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통 변수라 하면은 x 값을 의미를 하니까 x가 변하면은 y 값이 변하죠. 그래서 바리에블 유니바리에블은 단변수, 멀티바리에블은 다변수, 이런 식으로 독립 변수에 대한 게 에이블, 종속 변수에 대한 게 에이트,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 진짜 대박. 많이 배웠어요. 진짜요. 다행입니다. 깔끔하다. 특히 L1하고 L2가 맞아. 하나는 그냥 와. 절대값이고 하나는 제곱하는 건데 이게 하나는 그 차이가 뭐 변수를 없애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값을 줄이느냐 그거를 가르기를 이게 왜지 싶었었는데 그 부분도 되게 조사해 주셔가지고 좋았어요.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 거도 진짜. 그러니까요. 저도 헷갈렸었는데. 다행입니다. 영포자인 저한테 제 실수가 상당히. 근데 진짜 정리 진짜 잘하셨네요, 진짜. 깔끔하게 네. 진짜 짧게 저도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리도 잘하시고 약간 발표도. 곁다리식도 맞아요. 진짜 시험 딱 볼 때 완전. 네, 맞아. 그 기사 시험 팁이랑 꿀팁에 꿀팁. 훌륭하십니다. 너무 하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학기 중에 이런 퀄리티가 가능하다니. 진짜 반성합니다. 저도 약간 반성하고 있어요, 보면서. 다들 잘해주셨으면서. 그러면 실습 발표를 하면 되는데 실습 근데 뭐 시험 기간이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번에 전 웃으면서 좀 들어도 될까요? 그러면 일단 저부터 할게요. 네. 네. 이렇게 하면 GitHub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일단은 그냥 공부할 때 교재 한번 그냥 쭉 읽으면서 형광펜 치고 이러면서 읽다가 이제 책 덮고 정리하고 약간 교재 다시 보면서 빠진 내용 좀 채워넣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론 일단 그냥 타이핑 쫙 해놓고 이제 실습으로 뭘 해볼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회기 대회를 찾아서 뭔가 실험을 해보자. 여기 교재에서 뭐 알파 값 관련해서도 뭔가 실험을 쭉 하고 그 교재 실습이 되게 좀 약간 그 회귀 모델을 직접 막 다루고 이런 것보다 좀 이 가중치를 어떻게 변화를 시켰을 때 뭐가 달라지고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로우 레벨에서 실험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냥 그 한번 그냥 직접 회기 데이터에 한번 써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한번 찾아봤던 게 잠깐만 이동됐네. 이게 전기 모터 온도 뭐 그런 데이터인데 솔직히 각 피처가 뭔 소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값들이 있고 이제 실수값을 예측하는 좀 그런 대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그냥 불러와서 일단 제가 해보려고 했던 실험이 이제 규제 가중치 변화였었고 그리고 그 로그 변환 관련해서 내용이 있어가지고 로그 변환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저희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 스케일러 막 정규 분포로 맞춰주는 스케일러랑 그리고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맞춰주는 스케일러랑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랑 로그 변환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했었는데 일단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받아와서 이제 데이터 올려가지고 쭉 확인을 해보고 이 중에서 이제 대회에서 예측을 하는 목표가 이 스테이터 와인딩하고 스테이터 투스랑 PM이랑 또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스테이터 요크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데이터 쭉 확인해 보니까 얘네가 비어 있길래 나중에 결측치 그냥 제거했었고요. 페어플롯을 보는데 오. 그 우와. 그림. 스캐터플롯 이렇게 쫙 다 확인해 본 건데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선형성 관계를 띈 애들 있잖아요. 얘네가 다 약간 그 목표 그 피처더라고요. 약간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Y들 걔네가 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선형 관계를 보이고 나머지는 솔직히 좀 난해했어요. 보면 그렇게 그림 보이네요, 같네요. 진짜. 그렇죠. 여기 코끼리 무슨 같기도 하고. 동물같이 우리 집 고양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그렇죠. 무슨 새 뭐 여기 펭귄 같이 생기고 막 오, 진짜로. 진짜 고양이 있어. 현대 아트. 그렇죠. 여기 고양이. 뭐 솔직히 뭐 그냥 이거 선형적인 거 정도만 파악을 했고 여기 뭐 아이디 이런 것도 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속값이 아니라 약간 원래는 클래스 데이터인데 이제 그냥 연속값으로 나타내지기만 한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NA 빼고 그래서 그 Y는 원래는 4개 예측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지금 대회하는 건 아니고 한번 그 회귀 모델 성능 보려고 하는 거라서 그냥 PM만 예측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쭉 보면 이제 그냥 대충 스탠더드 스케일러, 그러니까 정규 분포로 맞춰주는 스케일러를 쓰고 한번 그냥 리니어 모델로 했더니 대충 MSE가 20 뭐 이 정도로 나왔었고 그 다음 해봤던 게 엘라스틱넷에서 알파 값하고 에런 레이시오를 조절해보는 거였었는데 이제 에런 레이시오는 이제 0이면 이제 L2 규제가 적용이 돼가지고 그 리치 모델인가? 네, 하여튼 약간 그 리치 모델하고 라스 모델하고 둘 다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0하고 1 사이 값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이제 알파값 0.1일 때 대충 약간 21, 22 이쪽 대이고 그리고 L1 규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모든 셋에 대해서 L1 레이쇼가 1일 때 이제 다 이 피처 회귀 개수 보면 다 0입니다. 다 0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거를 좀 직접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MSC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알파 값을
좀 그냥 0.1일 때가 제일 평균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0.1로 맞춰놓고 이제 에런 레이시오를 한 20개 정도로 쪼개갖고 한번 쭉 나타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에런 규제를 세게 했을 때 성능이 잘 나온 것 같았어요. 로그 변환을 제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민맥스 한번 해본 거고 스탠더드 한번 해본 거고 이제 로그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했을 때 스탠더드가 제일 좀 이 에러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로그는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를 한번 했는데 뭔가 난값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피처 위에 보시면 이 UD 뭐 이런 거나 이제 음수 값이 있잖아요. 이제 음수 값이 로그 함수에서는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난값으로 변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절대값을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울리는데 갑자기. 네. 그래서 음수 피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냥 무작정 절대값을 씌워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성능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썼던 의문이 음수 피처에 대해서 로그 변환과 비슷한 기능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이 뭐 MSC만 봐서는 뭐 20이 뜬다고 하는데 이게 20이 얼마나 잘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한번 그 테스트랑 이제 예측한 거랑 이렇게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대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실습 진행했었습니다. 끝. 와. 혜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로그 변환하실 때 네. 스탠다드 스칼라 한 다음에 로그 변환하는 게 될까요 혹시? 스케일러를 쓴 다음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스케일러가 원래는 얘가 스탠더드로 바꾸면 평균이 0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대충 막 0 근처에 값들이 모여 있다는 건데 걔네도 다 음수 값들이 한 절반 되기 때문에 로그 변환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 스케일링을 0부터 1까지 하면은 그럼 스탠다드 아, 스칼라가 아니구나. 그쵸. 민맥스 이런 거 네, 써서? 민맥스. 네, 민맥스 써서 그런 예전에 냉각기 온도 하는 모델을 본 적 있는데 네, 거기도 음수값이 많더라고요. 냉각기니까. 네. 거기서는 0부터 1까지로 전부 데이터를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그 변환을 해버리더라고요. 음,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음수값이 있으니까 그대로 로그로 못 돌리니까. 로그 함수 모양을 봤을 때 0부터 1까지면 글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뭐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아, 의견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 아무것도 못했어 이번 주에. 시험 공부하셨죠? 시험 공부. 자, 이거 실습 공부하고 싶은데. 여태까지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예요. 저 대충 했어요. 저 맨날. 세상에. 그게 거짓말. 저도 진짜 이번 주에 시간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뭐 별로 힘든 건 없었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없어가지고 하다가 맞아요. 어, 합이라서 교수님들도 한 주가 줄어드시다 보니까 급하게 과제 내주시고 예, 급하게 막 다 쏟아내시더라고요. 네,
2번까지밖에 없었는데 지금 다음 주 지나면 과제 5번까지 다 끝나게 생겼어요. 되게 아 진짜 왜 왜 시험 보기 3주 전에 갑자기 시험 일정을 바꾸는 거야? 좋을까요? 미리 좀 하던가. 저번에도 아니, 그러더니 이젠 익숙해가지고 사실 저는 기대도 안 하니까. 필기 실습 그 뒤에 막 있는 거 있잖아요. 오늘 거기까지 다 하는 줄 알고 뒤에를 아, 봤어요. 양이 그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회기가 끝나는 줄 알고 거기를 막 보다가 근데 막 맞아. 공유해서 보여드릴 것도 없긴 한데 그래도 뭐 해보겠습니다. 없어요. 저 와, 그냥 교재 거 실습 따라 하다가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객을 넘어가자 해가지고 자전거 재미없을 수 있어요. 맞아. 이번에 실습이 약간 이번 실습 좀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막 함수 막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 저 이거 그러니까. 자전거 대여 수요 예측하는 아. 게 회기 실습 9번이더라고. 그 뒤에는 집값 예측이었나 뭐였나? 근데 그건 조금 유명한 제 기준으로 들어본 예제였는데 이거는 처음 보는 데이터라 가지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이번엔 뭐 이렇게 막 필사까지 한 건 아니고 그냥 어떤 분이 한 걸 봤어요. 근데 한국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운 마음에 되게 그 보트 투표 많이 받은 순으로 정렬을 했는데 한국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서 그냥 이걸 봤습니다. 그냥 따라치지도 못했고 그냥 봐가지고 나중에 자전거 그거 데이터 가가지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은 굉장히 시각화를 그리고 예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교재에서도 똑같고 여기에서도 이 데이트 타임을 나눠요. 이게 데이트 타임으로 이제 연도, 월, 일, 시간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로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힘드니까 다 나눕니다. 다 나눠서 이거 안 보여주네. 그 교재대로 나누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뒤에 연도, 달, 일, 시간 이렇게 아예 새로운 이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분석하기 쉽게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분 하신 것보다 교재에 있는 게 더 이분 이렇게 했는데 교재에 있는 게 더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여기부터는 이제 카운트가 이제 빌린 횟수 그거를 추측하는 건데 대여 횟수 추측하는 건데 이걸 뭐 이제 여기 피처별로 막 봐요. 피처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계절을 했는데 계절을 시각화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데이터를 들여다봤더니 계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3, 4, 5월 봄, 5, 6, 7월 여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들어가 있었대요. 1월 이게 1월이 봄을 돼 있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새로 몬스를 잘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시 그려주고 하여튼 이런 약간 시각화를 굉장히 피처별로 막 해주는 걸 봤고요. 저도 그냥 본 거라서 딱히 그리고 이분 거라서 제가 뭘 한 게 아니라서 발표 드릴 건 없는데 그냥 데이터가 재밌어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윈드 스피드가 0이 굉장히 많대요. 윈드 스피드가 이제 풍속인데 풍속이 0이면 바람이 안 불었다는 걸 텐데 0이 굉장히 많다는 건 실제로 바람이 안 불었을 수도 있는데 풍속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걸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 0을 채워주는 작업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 데이터 처리 위주로
하신 거더라고요. 그냥 봤습니다. 저 이거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저 딱히 한 게 없어가지고 발표할 게 없어요. 따라치지도 못했고 여기서 리소랑 릿지랑 같이 써가지고 저희 회기 배ung 한 거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봤습니다. 딱히 그냥 저도 한 건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보기만 했어요, 진짜. 그래도 공부하고 나서 예제 찾아보는 게 좋죠. 아, 이렇게 그리고 제가 쓰는구나 싶고. 네. 지금 그냥 이거와 별개로 그 비전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수요일마다 그냥 수요일 아침마다 스터디하고 회의하고 하는데 와. 그걸 제가 대신에 원래 실습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거 제가 나중에 조금 오. 진행되고 나서 꼭 공유를 한번 드릴게요. 와. 별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약간